네, 안녕하세요. 중수찬입니다.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일주일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거래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번 주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코스닥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한 1%, 2% 이제 가까이 빠졌는데, 그 이제 하락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나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뭐 LG U 플러스, RF,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았죠.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오늘 더 큰 이제 하락은 좀 막으면서 0.2% 정도 상승은 했지만, 어제랑 그제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컸죠. 삼성전자도 꽤나 이제 하락을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뭐 지소미아 이슈라든가 미국의 이제 과도한 방위비 요구 문제도 좀 있었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약간 좀 심화되고 그 합의가 내년으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약간 좀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좀 하락을 했는데, 확실히 코스닥 차트가 코스피보다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락폭도 더 컸고, 오늘도 이제 결국 이제 음봉으로 끝나면서 약간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600 초반대까지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이번 주가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다음 주도 지금 뭐 지수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바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다가 확실히 이제 저점 지지가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부터 이제 상승 반전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의 추세가 꺾였다고는 좀 보기는 힘들죠. 개인적으로 다음 주 한 주 초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5G 종목들이 한 어제랑 그제는 조금 지수 대비해서는 이제 덜 빠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지수보다 이제 KMW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도 좀 많이 빠졌네요. 유비쿼스 홀딩스도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5G를 투자하시는 이제 개인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한 주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달 넘게 이제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저 또한 이제 많이 이제 상승했었던 그런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 아무래도 하락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치고 좀 힘든 장인 것 같아요. 또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차트를 좀 잠깐 보면은 일단 KMW가 여기서 약간 좀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오늘 이제 여기 지지선을 깨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약간 조금 줄였어요. 한 10%에서 15% 정도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좀 추가적인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약간 부분 매도를 좀 했고, 그 비중을 약간 U 플러스, LG U 플러스 쪽에 좀 옮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4만원대 초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 지지선에서 좀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겠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늘 한 4% 정도 빠졌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내년 2020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하락은 이제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수 대비해서 좀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뭐 IT 섹터들은 이제 지수가 떨어진 것만큼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크게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이제 거의 약간 0.5% 떨어진 거니까 거의 이제 보합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RFHIC가 좀 상당히 좀 이제 지수가 돌아서게 되면은 좀 가장 먼저 좀 오르게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노와리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좀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수가 돌아선다면은 이것도 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이솔루션이 여기서 또 지지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지선을 깨고 좀 상당히 이제 4% 음봉으로 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KMW도 마찬가지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성장성, 성장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2019년보다 2020년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KMW도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2019년에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는데 2020년에는 성장률 자체가 낮진 않지만 2019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한 200%, 300% 이렇게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어떤 EPS가 좀 높거나 어떤 PER이 낮다 그런 측면보다는 이미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오른 그런 성장률이 반영이 된 그런 주가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주가도 좀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8년, 2019년에 주가도 거의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고 성장률도 거의 없었죠, 사실상. 근데 2020년에는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교적 좀 좋게 보는 그런 종목이고, RFHIC도 제가 좀 KMW나 오이솔루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그 탄력이 좀 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수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주가도 이제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다 팔고 나갈 거냐,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이 매출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올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확실히 더 좋아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50억이라는 엄청 큰 돈이 있다면은 어떤 종목에 돈을 지금 넣고 싶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일단은 당연히 이제 큰 돈이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겠죠. 뭐 시총이 5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50억을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업의 매출이 당연히 올해보다는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주가가 현재 이제 바닥권이고 충분히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런 강한 확신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U 플러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KMW를 약간 좀 부분 손절을 하고, 그리고 LGU 플러스를 조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9년이 지금 통신 장비주, 특히 이제 기주국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면은 2020년에는 통신 장비주들에 투자를 했던 통신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3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은 매출 자체는 증가를 했어요. 매출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30%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도 30% 넘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하락을 한 다음에 좀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약간 좀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 원인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캐펙스,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매출은 증가를 할 예정이고,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캐펙스는 이제 고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5G 가입자 수가 내년에도 더 이제 아이폰 5G 폰도 나오고 계속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ARP도 증가를 할 것이고 매출액 자체는 증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같이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더 이제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좀 RFHIC도 좀 마찬가지죠. 2020년에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비록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수익률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고 미래를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약간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굉장히 좀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좀 시켜놨던 부분이고, 그래서 멘탈을 좀 관리를 잘 하고 내년에 성장성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뭐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는 있는데, 분명히 상승하는 시기는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갑자기 뭐 화웨이랑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중국 쪽 5G 투자가 굉장히 지연이 되거나 그런 이슈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G랑 이제 시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제가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이게 이렇게 하락폭이 뭐 한 10%, 15% 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으로만 꼭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